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인생을 위한 강지연의 100세 시대 강지연입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남이 나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존중하고 존중받으며 평생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오늘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않는 삶에 대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스캐롤라이나 A&T 주립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신 안순옥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노인학대인데 좀 어두워요. 네. 제가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학대의 정의가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노인학대는 어떤 것인가요? 노인학대는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정의에 의하면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해를 가할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흔히 노인학대라고 생각하시면 신체적인 폭력이나 이런 걸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라든지 성적 학대라든지 재정적 학대나 착취 그리고 방임도 이 노인학대의 범주에 들어가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정서적인 학대란 어떤 것인가요? 정서적 학대는 노인분에게 어떤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거든요. 또는 이제 위협 같은 거가 되겠는데요. 이제 한 예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언사 같은 것이 포함돼요. 이제 평생 같이 사신 노부부가 계시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매일 이 돌대가리야 이렇게 호칭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의 언사는 개인의 그 가치를 무시하고 또 이렇게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행위거든요. 그리고 이제 협박도 정서적 학대에 포함됩니다. 뭐 아버님 이렇게 계속 저한테 잔소리 하시면은 널싱홈에 그냥 모셔다 드릴 거예요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이 포함되는데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 매일매일 주일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뭐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했을 때 어머니 교회 그런데 왜 가세요? 정말 쓸데없는 짓 하세요. 뭐 또는 너 어머님이 만나고 다니는 사람은 다 쓰잘데기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만나고 돌아다니는 거 제 눈에 띄기만 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본인의 개인의 의사결정권을 무시하고 친구나 가족, 이웃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정서적 학대의 양상입니다. 그리고 또 통제하는 그런 행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전화를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라이드를 해주지 않아서 가고 싶은 곳을 못 가게 한다든지, 그리고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돈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 쓰게 한다든지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됩니다. 네, 지금 성적 학대도 말씀하셨는데 어르신들에게도 성적 학대가 일어나나요? 네, 노인분들도 성적 학대의 대상이 됩니다. 성적 학대라는 것은 노인에게 동의 없이 어떤 성적 폭력을 가하거나 아니면 또 요구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뭐 특별하게 일어나는 일 같지만 사실 알고 지내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라든지 가족 구성원이라든지 뭐 친척 아니면 뭐 이웃 친구가 모두 성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가 있는데요. 또는 이제 연로하신 경우에 뭐 요양시설이라던가 이런 케어 시설을 하시잖아요. 그런 곳에 이제 고용되어 있는 직원도 성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에 일어났던 예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80대 여성 환자였는데 70대 그 간호보조사로 일하던 요양보호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새벽에 이 환자의 기저귀를 벗기고 이제 몹쓸 짓을 하다가 동료 간호사에게 발각되어가지고 정말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었거든요. 80대 여성 노인을 성폭행했다는 사실 굉장히 정말
놀랍고 네.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그런 그 성적 학대들이 그럼 여러 요양 시설에서 자주 일어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분들이 약간 취약하신 분들이잖아요. 이제 힘도 없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폭력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 직원들의 이제 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죠. 자주 찾아뵙고 또 잘 계시는지 체크하고 또 뭐 필요한 게 있으신지 또 체크하고 또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도 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무래도 거기에 24시간 계속 계셔야 되는 노인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또 재정적인 학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재정적인 학대라는 것은 또 어떤 것인가요? 재정적인 학대는 이제 노인이 갖고 있는 자원이 있으신데 그거를 해당 노인이 아니신 타인에게 혜택을 줄 목적으로 이제 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제 뭐 70대 그 부모님이 계셨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전혀 뭐 어떻게 재정을 굴리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들이 자기 은행 계좌에 부모의 전 재산을 이제 디파짓을 하고 엄마한테 이제 약속을 하죠. 이제 필요할 때마다 주겠노라고 하자면 주지 않는 거죠. 아들이 재산을 대신 네, 주지 않는 거죠. 예. 그리고 뭐 또 다른 예로는 뭐 부모님이 영어를 잘 못하시는데 뭐 정부 보조금을 신청하는 서류에 서명을 하게 만든 다음에 그 돈을 이제 자기가 이제 편취하는 경우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네, 그런 경우들은 이제 가족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 같은데요.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학대나 또 착취, 뭐 재정적인 학대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시시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게 좀 한국 문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가족에 좀 좋은 일이 있으면 나의 자랑거리고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나의 치부고 이렇게 가족과 나를 잘 분리하기 어려워하시잖아요. 자식이나 또는 내 배우자가 나를 그렇게 함부로 대한다고 주변에 알리기가 정말 쉽지 않으신 거죠. 그럴 근데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피해 상황이고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용기를 내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또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좀 감내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한인 사회에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의 관계가 너무 다들 가깝기 때문에 이제 때로는 이렇게 남의 집 일을 가십거리로 여기시거나 이렇게 그 정도로 보시는데 사실 그러기보다는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의 용기를 좀 북돋아주고 또 이분이 감내하셔야 되는 고통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서적인 학대나 재정적인 학대, 또 성적인 학대, 또 착취나 방임 여러 학대의 유형들이 있는데요. 그런 학대를 내가 받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학대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조금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실제로 이제 한인 노인분들한테 그 연구를 해봤는데 신체적 학대나 재정적 학대에 대해서는 좀 인지하시는 비율이 높으세요. 거의 90% 이상 내가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구나 아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네. 상대적으로 심리적 학대나 방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학대를 받고 있으시다는 거를 인지를 못 하시더라고요. 방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예가 있나요? 방임은 때로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돌봄을 제공하지 않아서 그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이가 드셨잖아요. 그래서 뭐 검사도 필요하고 병원 검사도 필요하고 뭐 치료도 필요한데 병원에 안 모셔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이 약해지셔서 누워서 생활을 하시는데 기본적인 그런 청결 위생을 보장해주지 않는다거나 또 밥을 주지 않거나 아니면은 영양이 골고루 갖춰진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거 그리고 또 방해를 얻으셔가지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안전장치가 집에 필요한데 예를 들면 이제 그 화장실에 그 옆에 잡고 일어나는 바라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휠체어를 사용하셔서 턱을 없앤다든지 이런 거를 해주지 않아서 이렇게 낙상을 당하시거나 이런 위험을 크게 높이는 그런 행위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 한국 분들이 느끼는 학대와 또 미국 문화에서 느끼는 학대가 다를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한국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학대의 유형과
또 미국에 사는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학대 유형이 어떻게 다른지. 제가 최근에 어떤 인터뷰 연구를 읽었어요. 한인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근데 재밌었던 게 뭐 자식이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가 우리랑 안 살고 싶어 한다라던가 뭐 전화를 자주 안 한다 이런 거를 학대라고 느끼시더라고요. 한인 노인. 네, 한인 노인분들께서. 네, 미국 노인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으시나요? 미국 노인분들은 뭐 자녀가 결혼했으면 따로 사는 게 또 당연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식의 전화를 자주 안 하면 무슨 일이 있나 먼저 연락해 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건데 약간 이런 문화적인 특징이 있는 것이 되게 흥미로웠고요. 또 반대로 이제 한국 분들은 학대라고 잘 생각 안 하시는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엄격히 이건 학대라고 생각하는 예를 들어보면은 뭐 이제 노부부가 옆집 사는데 매일 막 뭐 물건 깨지고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아이고 저 집 오늘 또 그날인가 보네 이러고 넘기신다든지 아니면은 그렇죠. 막 부부싸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부부싸움이라고 생각하죠. 네. 그리고 뭐 부부간에 성폭력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봤을 때도 부부간 어떻게 성폭력이 성립이 될 수 있는가? 이건 부부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뭐 아내분이 굉장히 남편에게 집착하셔서 막 사사건건 다 통제를 하시는데도 이게 정서적 학대잖아요. 통제고. 그것도 정서적인 네네네. 학대인가? 근데 저 집은 아직도 엄청 사랑하나 보다라던가 아니면은 아내가 좀 질투가 많나 보네라고 생각하시는 거. 사실 이 모든 게 학대 유형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가해자를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식들이 있는지. 네, 일단 뭐 잘 아시는 것처럼 911을 통한 그런 경찰 신고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어덜트 프로텍티브 서비스나 그리고 또 엘더 어뷰즈 핫라인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분들 굉장히 전문적으로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잘 도와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저희가 아는 간호사, 의사, 그리고 뭐 상담가라던가 사회복지사 이분들이 신고 의무자세요. 그리고 또 한국말로 또 신고하고 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곳으로는 이제 CPEX나 아니면은 AAHA 그 정도가 있을 것 같고 또 전문 기관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알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 신고를 네. 막상 하려고 하더라도 그러다가 이게 어떤 피해자에게 어떤 더 큰 피해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네. 예, 그 신고를 하게 되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네, 그거는 뭐 물론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고요. 만약에 정말 100% 이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별이 되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가해자는 미국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그리고 네, 그럼 피해자는 어떻게 다뤄지나요? 피해자는 이제 그 저희 사회적 그런 법적 제도 안에서 그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쉼터에 가실 수 있고 또 단기 쉼터에서 나오셨을 때 이제 장기적으로 재활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집이라던가 그리고 또 그런 프로그램 서비스를 또 받으실 수도 있고요. 한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분 때문에 네. 힘든 분들도 많거든요. 네, 이걸 맞아요. 신고했을 경우에 내가 지금 체류 신분이 불법 체류자인데 네. 이 과정에서 추방을 당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들도 많이 하고 계세요. 네, 맞아요. 그래서 피해자의 경우는 사실 유비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비자요? 네, 유비자라고 불리는 것인데 실제로 이분이 아무 체류 신분이 없으셨던 분이라도 어떤 종류의 학대 피해자로 이렇게 확인이 되신 경우에는 그 영주권처럼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영주권은 비자가 아니에요. 있네요. 네, 영주권은 아닌데 그 네. 비자를 받으시면 여기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자격도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 사회에서 포용되고 여기서 재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한인 사회가 학대 문제에 대해서 좀 예민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학대 상황에 처해 있는 개인의 문제를 그냥 정말 개인의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사실 거기서 개인의 사정으로 보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피해자를 비난하는 그런 자세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학대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학대의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가해자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피해자는 스스로 신고를 하거나 또 때로는 본인이 학대를 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사회적인 지지자들,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이렇게 나와주시고 좋은 말씀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황을 바꾸는 데는 용기와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과 불행을 이야깃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용기를 높이 사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 한인사회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존중받지 못하고 권리를 빼앗길 때 느끼는 불편하고 불안한 감정들에 대해서 민감해지시고 혹시 주변에 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또한 방임으로 학대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회적인 지지자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내일을 위한 강지연의 100세 시대 강지연이었습니다.